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이 상간자, 즉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배우자나 재산이나 아이들을 빼앗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남편 애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내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 중에 남편 애도가 발생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아내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 중에 정말 소중한, 비록 외도를 했지만 남편, 그리고 재산도 있고 내 아이들도 있는데 이거를 상간녀에게 홀로당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아내 스스로가 남편과 상간녀에게 잘못 대처하면서, 그리고 외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외도의 문제만 해결하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아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파괴하고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이혼을 한다든가, 그럼 벌써 이미 남편을 딴 년한테 뺏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혼했으니까. 회복하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건 사실인데 이상하게 결과는 이혼으로 결론이 나버려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래서 남편이 상간녀와 살도록 만들어줘요. 아내가 노력하면서. 심지어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막 공격당하면서 재산도 잃고 아이들도 뺏기는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모른 것 치곤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주변에 악마처럼 속삭이면서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인기 많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 방법대로 하면 되겠구나 했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할 만큼 다 했고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결국은 아내 자신 스스로가 노력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상실시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인생 중에 소중한 배우자와 재산과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자기 인생을 파괴한 결과인 겁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고 전문가의 탈을 쓰고, 그리고 그 말에 쏘가가지고 그냥 그 노력을 하면서 결론은 글로 가버리게끔,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결론은,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결론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냥요. 또한 남편 외도뿐만이 아니에요.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 남편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 중에 정말 소중했던 아내와 재산과 아이들을 상간남한테 홀로닥 뺏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는 남편 스스로가 아내와 상간남에게 잘못 대처를 한 거예요.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만 하겠다고 자기가 파괴돼 가고 있는 거,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모른 채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남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파괴하고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아내하고 상간남이 짝짝꿍 해가지고 아내하고 상간남이 살도록 막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아내하고 상간남한테 막 공격당하면서, 그러면서 재산을 잃고 아이까지 잃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남편 자신은 자기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서 자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를 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이렇게 악마들한테, 진짜 말 그대로 인생 파괴자들한테, 전문가의 탈을 쓴 사람들의 말에 홀라닥 속아가지고 그 노력을 하고, 왜? 자신을 파괴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누군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는 내가 잘해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신의 노력을 하긴 했는데, 이게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 결과, 인생을 상실하게 하는, 자신의 인생에 아내도 있고, 비록 외도를 했지만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파괴되고 상실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가요? 파괴하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미 파괴됐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상간자인 이 상간녀가 됐던 상간남에게 혹시나 배우자와 재산과 아이들을 빼앗기고자 헌신을 다하고 있는 건,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파괴되면 다 빼앗겨요, 그냥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도 한번 보세요. 주변도. 남편 외도 또는 아내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자, 이게 어떤 상황이 됐던 무조건 다 필요 없어요.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그래야 치료해서 회복이 되어야만 자신과 아이들을 일단 보호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게 돼요. 일단은 이게 제일 우선이다라고 제가 계속 당부를 내가 다 필요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난 후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과 아이들은 최소한 보호를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재산도 안전하게 지키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참고 살으란 얘기냐. 내가 참고 살으란 뜻이 아니에요. 일단 내 외상 트라우마가 내 인생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놈부터 먼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인생을 내가 내 손으로 왜 파괴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발 파괴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노력하는 거 하나가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서 다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야 나와 내 아이의 인생을 그래서 보호를 할 수 있고 내 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당부를, 그 다음에 뭘 해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 그럼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치료하면 안 되냐. 이런, 먼저 하면서, 먼저 뭔가 대처를 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하면서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무너지는데 왜 치료를 합니까? 그래서 먼저 한 사람들은 치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어차피 무너졌으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외도를 한 배우자나 상간녀 또는 상간남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이미 언제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 중독자들은, 외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인생, 즉 몸과 인생이라는 게 뭐냐? 몸과 마음과 성, 이거 각 개인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배우자와 자녀와 가족들과 친구, 지인의 이런 인간관계, 그리고 돈과 재산과 명예, 지위, 유명도, 인기도, 기타 이런 같은 소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이게 다 인생이거든요. 그 자기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심리 질병이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마음의 말기암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그게 발생을 한 상태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상처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받았어. 그러면 그냥 우리는 보통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식장애 또는 감정기억장애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상대의,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상처를 준 상대의 인생을 파괴하면서 자신이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상대방 때문이라고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이게 외도를 한 사람과 상간자들의 특징이에요. 즉 적반하장이 돼서 때가 되면 적반하장이 돼요. 적반하장이 돼서 인생을 파괴하고 배우자의 인생을 파괴를 하고 또는 그 인생을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외도를 한 사람과
상간자들의 기본 갖고 있는 공통이에요. 그런 심리 질병이 발생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어. 그렇게 되니까 고통을 겪는 사람은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상 트라우마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신의 인생을 파괴를 해요. 잘못된 거라고 파괴를 하고 상실되는 과정을 겪게 만듭니다. 그래서 파괴되지 않으려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크면 클수록 인생 잘 살아왔다는 얘기거든요. 소중한 게 많다는 게, 잃을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파괴가는 이 외상 트라우마가 그걸 하나씩 파괴가니까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고통을 벗어나려고 들다 보니까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지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외상 트라우마가 그 역할을 해요. 누구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는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서 과거의 모든 기억을 스트레스와 상처로 다 바꿔버립니다. 외상 트라우마 그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잘못 살아온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를.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의 잘못된 인생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사명감을 갖고 행복감을 갖고 사람들한테 그 뭐하러 그래 이혼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하고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배우자와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파괴하거나 상실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니까 관계가 막 끊어버리고 하물 요즘은 뉴스에 나오죠. 막 죽이고 방치해서 막 엉망진창 만드는 거 그게 자녀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함께 이루어왔던 정말 소중했던 소유하고 있는 이런 가치들을 막 상실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외상 트라우마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파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와 같이 왜 이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누구에게나 외상 트라우마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문제 해결해서 빨리 편해지고 싶어 하는 거, 안정을 찾고 싶어 해서 노력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는 사람은 편안함, 즐거움, 행복함을 어떻게든 회복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스트레스와 상처로 확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합리화하면서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인생들, 내가 남편을 만났고 아내를 만났고 그 배우자를, 외도한 배우자를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연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오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에 관련된 이것들이 다 잘못된 인생으로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인생을 합리화를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연한 이제부터 난 새로운 인생 살아. 나 잘못된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또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 합리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인생에 대한 정당화를 하게 되면, 정당화, 이제 나는 이제 잘못된 인생이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과거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지금은 아니야. 이제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아이들은 내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쥐어잡던가 아이들을 방치하던가 필요에 따라서는 아이들을 막 지게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내가 해요. 내가 그렇게.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즐겁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외상 트라우마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에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과거의 인생을,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인생을 절대, 잘 살아온 인생을 절대 살지 못한 채 외도를 한 사람과 상간자가 자신의
외도를 한 사람과 상간자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막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거 봐, 네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네랑은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주 금지된 사랑도 아니고 이제는 대놓고만. 그래서 자기 외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아, 바람이었다는 둥,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외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둥, 상간녀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네 잘하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이 범죄자들이 자기가 범죄 저지른 걸 잘했다라고 이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탈을 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 살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빨리 무너지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인간관계에 있는 자녀들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지인인 사람들의 인생까지 싸그리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예전에는 그 보호 능력이 있었거든요. 자기 목숨 걸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자기 손으로 다 때려부시고 있으니까. 또한 외도를 한 사람과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이 상간자들은 고통을 겪는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와 상처를 만약에 받는다. 그럼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건 그게 두 사람이 합심을 해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파괴를 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인간관계,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확 뺏어버려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외도를 한 사람도 그렇고 상간자도 그렇고 서로 합심합니다. 왜? 스트레스 주는 저 배우자, 외상 트라우마를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자기 인생 막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확 뺏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원천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래서 내가 외도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 둘이 너무 행복한 거야, 이렇게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아주 아이러니한 게 뭐냐,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외도를 한 당사자가 있어요. 상대방이죠. 처음에는 합심해가지고 이제 이 배우자 걸 다 뺏었어. 그런데 상간자가 외도를 한 사람에게 스트레스 또는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외도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를 하고 외도를 한 사람의 인간관계, 즉 자녀를 포함해서 재산 소유하고 있는 거 싹 뺏어버립니다. 결국은 누구 승리입니까? 상간자 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상간자, 그러니까 상간녀나 상간남으로부터 배우자와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기는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부터 빨리 치료부터 해야 돼요. 외상 트라우마 치료 안 되면 무조건 악화됩니다. 스스로 인생이 무너져가요. 거기에는 내 자녀도 들어있고 외도를 한 배우자도 들어있고 내 가족도 들어있지만 재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내 인생에. 그거부터 회복을 해놔야 돼요. 치료를 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상간자를 개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박살내,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서. 그러면서 외도를 한 사람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치료가 제일 우선이에요. 즉 치료는 결국은 마음 치료인데, 이 마음 치료는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이 유일하게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는 치료법이 아니에요. 무조건 악화되는 방법이에요. 상담이다, 조언이다, 코칭을 받고 그거 무조건 다 악화되는 거예요. 왜? 심리 습관의 문제, 마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 치료를 해서 나름대로 회복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외도 문제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상간자를 개박살내면서 응징을 해서 또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렇게 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인생, 즉 몸과 마음과 성, 자녀를 포함하는 인간관계,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외도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외도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다 필요 없어요. 관계 중독부터 빨리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상간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치료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은 결국은 심리습관의 문제, 그래서 두 개의 심리습관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치료를 해야 되는데, 역시 마음치료는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이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마음치료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외도문제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상간자를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록 외도를 해서 잘못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즉 자신의 몸과 마음과 성을, 그리고 자녀를 포함하고 배우자를 포함한 바로 인간관계,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하면서 이루어왔던 소유하고 있는 이런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처럼 자신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됐던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됐던 이런 마음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치료부터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외도문제 솔루션을 안전하게 적용을 하면서 응징할 건 응징하고 대처할 건 대처해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 문제 치료하지 않고, 즉 마음 치료도 하지 않고 외도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해가는 이런 외도 문제 솔루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막 응징하고 대처하고, 결국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상실하면서 결국에는 자신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상간자들에게 자기의 배우자를 내어주고, 자기 재산을 잃고, 아이들도 다 내어주고 뺏기고,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수개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면 이런 참혹한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 아이들이 상간자에게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뉴스에 나와요. 지금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자, 설령 빼앗기지 않았다 쳐요. 그래서 배우자, 재산이라든가 아이들에 관련된 이 사람들을 싸그리 파괴하거나 상실하면서 불행하게 또는 파괴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즉, 안 빼앗기려고 빨보등 치는 가운데 그 배우자나 아이들이 다 무너져요. 다. 이처럼 마음 치료를 하지 않고 안전한 외도문제 솔루션 적용하지 않으면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너무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진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노력하면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건지. 나는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더 빨리 그렇게 돼요. 아니라 그러지 마세요. 외상 트라우마는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마음 치료도 하지 않고 안전한 외도 이제 솔루션을 적용하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건지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매우 참혹한 그런 현실이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이에요, 지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전문가의 탈을 쓴 이 악마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글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유여를 막론하고 무조건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 또는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중독, 즉 마음 문제부터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이때 치료하는 방법은 상담이 들어가면 무조건 악화됩니다. 그래서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뿐만이 유일한 마음치료 방법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다가
자기 자신이 상간자에게, 즉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결국은 배우자하고 재산하고 아이들까지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처음에는 외도를 사람과 상간자가 합심을 해서 빼앗아 갑니다. 그 다음에는 상간자가 지금 내 배우자를 공격을 해서 싹 뺏어갑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게 돼 있어요.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수개월로 수년 후에 다가올 참혹한 결과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예방하세요.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외상 트라우마가 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외도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수개월, 수년 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거라는 거 빨리 본인이 아셔야 됩니다. 무너뜨릴 게 따로 있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잘 만들어왔던 건데 그걸 왜 무너뜨립니까? 자기 손으로.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